밤의 지우펀은 고요했어요. 조금 전과 같은 장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화 그 자체였죠. 저는 그제서야 온천으로 모여든 신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다녔더니 휴식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지우펀에는 온천이 없어요. 그렇다고 즐길 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지우펀을 지옥펀으로 만들었던 주범, 아메이 차관에 가면 됩니다. Okay, it's now it's laundry. First, wash. You will next time water first too. 30 seconds. 30 seconds. Okay. Over there. 친절한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차를 홀짝이면서 달달한 다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야경을 즐겼어요. 다도에 관심은 많은데 아는 건 없어서 결국 제 맘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하루의 절반은 죽도록 붐비고 나머지 절반은 적막해지는 이상한 마을. 지우펀의 변신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나라에 간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닮은 구석이 참 많습니다. 어린 소녀인 앨리스와 치히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세계에 갑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 없는 낯선 곳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작품 속 악역인 하트의 여왕과 유바바도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머리가 크고 성질이 사납고 부려먹는 개구리가 있다는 것도 똑같네요. 살아온 곳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두 소녀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도 뚜렷한데요. 앨리스가 전형적인 유럽의 작품이라면 센과 치히로는 지극히 동양적인 작품입니다. 유럽의 이상한 나라에서 트럼프 카드 병정들이 나왔다면 동양의 이상한 나라는 신들이 모이는 온천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창작자의 문화적 배경이 알게 모르게 작품에 녹아 있어서요.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상징들 중에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토헤넴이었어요. 강혜시는 오물을, 하쿠는 도장을, 가오나시는 종업원과 음식을 토해냅니다. 토한다는 행위는 고통스럽고 더럽고 하여튼 아름답지 않은 광경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자가치유법이기도 합니다. 체했을 때, 숙취에 시달릴 때 토하면 괜찮아지니까요. 이 상징을 통해서 작품은 먹어선 안 될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먹어선 안 될 음식을 먹은 치히로의 부모님이 돼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세 인물 모두 치히로에 의해 불순물을 토해냈다는 사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치히로에게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치히로도 경단을 한 입 베어 물어보는 장면이 있지만 치히로에게는 토해낼 것이 없었기에 경단만 뱉어냈어요. 치히로라는 어린 소녀를 통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 그리고 그 순수함이 가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또다시 삐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 속에서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욕망이란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치히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욕망이라는 감정을 거세당한 건 아닐까요? 음식을 거부하는 건 본능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치히로는 처음 하쿠가 내미는 음식을 거부하고 가오나시가 주는 사금도 거절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치히로의 모습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려야 했던 아이처럼 보여서 안쓰러웠어요. 이런 저의 해석이 너무 과한 걸까요? 밤이 깊도록 생각을 해도 답은 알 수 없고
답을 알 수 없어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고요한 지우펀의 끝자락을 붙잡아 보려고 새벽 산책을 나섰어요. 해가 밝아오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일 테고 지옥펀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때 절망감을 느꼈던 적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만화라는 특성상 다소 환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저는 작품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치히로가 유바바에게 뺏겼던 글자는 찾을 심자입니다. 이 글자가 빠지면 치히로의 이름은 센, 숫자로 1000이 됩니다. 죄수들이 이름 아닌 숫자로 불리듯이 치히로 역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고 숫자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빼앗긴 것은 치히로뿐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부여된 숫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선 학번으로, 군대에선 군번으로, 회사에선 사본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민등록번호로 존재하죠. 수치화된 자신의 실적으로, 연봉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작품이 말하는 희망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고 다시 보아도 새롭게 느껴지는 작품. 우리는 그런 작품들을 고전이라 부릅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저에게는 고전입니다. 대학 시절 연극 수업에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위대한 작품들은 모두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역시 10살 소녀 치히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어요. 지우펀이라는 이상한 나라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작품에 대해서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다음번에 배경이 되는 다른 장소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나머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 그리고 푸진제 카페거리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